2020년대 이제 스타트업 테크 업계 트렌드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이제 주제로 해왔는데 천기누설. 네, 2020년대. 뉴페이스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호에서 네. 일하고 있는 유성우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2호의 자랑스러운 스텝이시고 네. 이분이 제야의 고수세요. 아니 네. 갑자기요? 네. 네, 우리가 제야의 PD시고 고수라고 해야 돼. 그래야 시청자가 떠나지 않아.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제야의 고수세요. 제야의 곳으로 네. 1일째 네.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데 기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미래의 산업, 미래의 어떤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중인님 혹시 뭐 투자를 하시면서나 네. 뭐 주요하게 보는 어떤 현상, 뭐 요소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는데 저는 10주년 메멘토 10주년 기념 영화를 보기 위해서 롯데몰을 제가 막 갔어요. 네. 근데 사람이 진짜 없는 거야. 진짜 없죠. 평소에는 줄을 서서 먹던 부대찌개 집이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와 놀랍다. 그러고 집 앞으로 왔는데 집 앞 스타벅스엔 사람들이 빠글빠글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쇼핑몰엔 사람이 없는데 스타벅스엔 사람이 많을까? 아 이제 스타벅스는 더 이상 커피숍이 아니구나. 우리 집의 일부구나. 스타벅스는 내 서재구나. 그러니까 책이 쇼핑몰은 없는데? 안 가도 책은 들고 가야지 이 사람아. 스타벅스가 책까지 빌려줘. 공간이 그렇게 구독 서비스가 돼가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독서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공간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PC방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집에도 컴퓨터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좀 더 올라갈 거고 1인 가구는 늘어날 거고 밥도 내가 안 해 먹어 빨래도 내가 안 해. 그럼 점점 공간은 진짜 잠자고 쉬고 하는 공간으로 남고 나머지 모든 내 생활에 필요한 공간은 갖다 쓰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공간을 열심히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 물리 공간에서 살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의 오늘 말씀드릴 2020 그 천기누설 테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동하는 곳에 미래가 있다. 네. 앞으로는 어디로 몰릴 것 같아요? 그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다 스타벅스를 서재라고 생각한다면 노골적인 서재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커피 맛은 스타벅스 조금보다 좀 별로겠지만 내가 컴퓨터 하나 들고 와서 일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주말에 가족들하고 쉴 때 더 편한 공간을 만들어주면 스타벅스보다 잘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원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진화한 어떤 공간 플랫폼의 진짜 본질 가치를 알아챈다면 정말 좋은 사업거리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천기누설. 네, 몇 가지 이따가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유성호 PD님. 네. 네. 일단 중희님이 말씀하신 그 공간 얘기에 제가 좀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 편인데요. 생각을 많이 공간 얘기에 공감을 한다. 아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오늘 술 드시고 왜냐면 오셔가지고 나는 아까부터 곰돌이니까. 그 공간 관련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중희님 얘기에도 동의를 하고 사실 그게 공간 사업을 한다면은 한국 특히 서울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실험적인 공간이 될 수 맞아요. 있다는 생각을 많이 맞아요. 했어요. 왜냐면은 사실 나라가 작잖아요. 복작복작하죠. 네. 그리고 사실 인구 1000만 넘는 도시를 글로벌하게 몇 개 없거든요. 맞아. 그 중에 하나고 그 중에서도 인구가 1000만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인구 밀집도가 높은 거고. 경기권까지 2천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어떤 공간 관련된 공간을 어떤 그 공유하거나 아니면 네. 좀 효율적으로 쓰는 비즈니스가 탄생하면 그게 오히려 세계 시장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맞아요. 포인트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했고요. 그래서 기술 발전이라는 거는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사실 기술이 되게 떨어졌었고 과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도 있는 거잖아요. 문명사에서. 맞아요. 근데 이제는 과학이랑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사실 10년 전을 생각해 보면은 10년 전이랑 지금 2010년이나 2020년은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사실 어떤 그런 어떤 문명 발전이나 기술 발전이라는 게 계속 변화한다고 하면은 고정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요. 고정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바뀌어도 고정값은 시간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짜고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공간하니까 시간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시간이라는 게 누구한테나 사실 24시간이 주어진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네. 24시간이 주어져. 24시간이 모자라. 네. 아무튼 네. 그 깨어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환경에 맞춰가지고 계속 변화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맞춰서 뭔가 좀 살아가면서 어떤 기술 발전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방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이렇게 단단한 근육을 만들 수 있는데 나는 왜 몸이 물렁물렁할까 생각해 보면 나는 하루에 1시간을 낼 수가 없어. 내 1시간은 스타트업을 위해 써야 돼. 정말 스타트업을 내 몸을 사랑하시는 희생하고 네. 스타트업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말랑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요. 저는 궁골쇄신. 자, 네, 시간은 시간. 24시간으로 제한돼 있다고 하면 네. 결국 스타트업을 포함한 기업들은 그 소비자의 시간을 가져오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거겠네요. 그렇겠죠.
지금의 어떤 건물이라든지 뭐 우리가 당연스럽게 경험을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동에서 해방 되게 좋은 키워드. 네. 근데 이거 어쨌든 아까도 말했지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고 사실은 거기서 쓸 수 있는 가용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노동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빈 노동 시간 뿐만 아니라 이동 시간도 사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빈 시간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문제 있는데 그 빈 시간을 쓰는 거는 철저히 개인의 선택이거든요. 그 빈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그리고 그 빈 시간을 쓰는 방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롯데 월드몰에 째까악어라는 스타트업에 공간이 들어갔는데 어린이 놀이방 같은 거예요. 이게 그 쇼핑몰에 생기자마자 대박이 났어요. 결혼을 해서 애가 있잖아요. 부부가 오붓하게 영화를 못 봐. 애는 누가 봐? 째까악어가 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쇼핑몰에 부부들이 와서 아이를 맡기고 선생님한테 맡기고 친구들하고 놀게 하고 우리 둘은 영화 보러 가고 데이트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누가 이거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노동에 외주화할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빨래도 외주화됐죠. 음식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돼가고 있고 육아도 그렇고 학습도 그렇고 내가 혼자서 낑낑거려야 될 거를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할 일을 도와주기 제일 쉬운 접점이 공간인 거예요. 근데 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아까 그 아파트 안에 있는 상가 이렇게 예를 드신 거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두 가지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째까악어 같은 상상도 못한 새로운 공간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거꾸로 우리가 너무 친숙하고 익숙한 공간들도 혁신이 될 것 같아요. 몇십 년간 적체되어 있는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의 속도에 익숙해져 있고 합리적인 시스템에 익숙해졌으니까 그런 기반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들이 되게 많을 것이다. 우리 동네 상가에 있는 업종을 내가 완전히 IT 기술로 혁신한다면 뭘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사업거리가 무궁무진할 것 같고 그런 AI가 혹은 테크놀로지가 리얼 월드에 침투하는 게 2020년대의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죠. 지난 역사를 돌아봤을 때 시간과 공간, 시간의 영역, 공간의 영역을 혁신해서 정말 거대한 부를 이뤘고 이제 세상을 바꾼 기업이나 브랜드 우버! 우버. 왜냐하면 모빌리티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의 교집합이에요. 내가 A라는 공간에서 B라는 공간으로 이동하는데 시간이라는 연료를 쓰지 않으면 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은 시간은 최소화시키고 싶고 공간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멀리 가고 싶은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우버가 지금의 어마어마한 데카콘이 된 게 아닌가. 이제 우버조차도 물류 아니면 뭐 모빌리티의 관점이 아니라 시공간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 시공간 자원의 효율화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위워 당연하죠. 공간을 쪼개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간의 문제를 좀 더 현명하게 풀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밸류에이션도 지금 많이 쪼개지고 에어비앤비 내가 쓰지 않는 공간을 아니야 미안해. 에어비앤비 잘하고 있잖아. 에어비앤비 네. 그거 생각해보면 놀랍게도 2010년대에 나온 대부분의 유니콘들이 모바일 서비스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시공간 문제를 풀고 있어요. 인간에게 시간과 공간은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2020년대에도 그걸 혁신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중인님 말씀하시니까 다 최근에 밸류에이션 떨어진 것만 말씀하시네. 키키키키키. 그건요 미국 기술주는요 네. 테슬라를 제외하면 다 죽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 지금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뭐 테슬라 코인 코인이 돼버렸어요 최근에. 네. 테슬라조차도 시공간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럼요. 테슬라가 사실은 포모, Fear of Missing Out. 나만 못 탔어 이 코인. 이것 때문에 오른 것도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해하는데 테슬라는 사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플랫폼 회사라고 보는 게 맞고 완벽한 자율주행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시공간은 또 한 번 혁신을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동할 때 우리가 딴짓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누워서 자빠져 자도 되고 빵도 먹어도 되고 연인과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일종의 우리 집 사랑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한 번의 시공간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회사다. 네. 테슬라도 공간 회사였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좀 과거에 좀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예측이란 걸 한번 해볼 거잖아요. 딸랑이 같은 거 흔들어야 되지 않나? 딸랑.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 100년 동안 인간이 일하는 시간과 가사 노동 시간은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자기 개발, 뭐 레저 이런 쪽으로는 근소하게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인간이 더 시간을 더 쓰고 그리고 더 많이 위치하는 어떤 공간 영역에 큰 비즈니스가 있을 것이다. 인간은 절약한 시간을 어디에 쓰려고 할 것인가? 그리고
시간을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 공간은 어디에 위치하고 싶어 할 것인가, 인간의 욕망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일단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좋은 질문 주셨어요. AI 분야는 어떤가요? 네. AI는 뭘까요? 저는 AI 되게 심플한 것 같아요. 그냥 사람 대체하는 기계예요. 우리의 노동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AI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제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AI가 스타트업 멘토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똑같은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인간의 노동 시간은 급격하게 줄어든다가 제가 보기에 2020년대의 첫 번째 키워드. 시간이라는 자원이 각 개개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 인간이 어떤 곳에 시간을 쓸까? 인간 본연에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한 데 저는 더 시간을 많이 쓰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언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쓸 것이다. 예를 들면 네. 운동을 한다, 건강을 증진한다, 공부를 한다, 자기 개발을 한다, 사람들을 만난다, 맛있는 걸 먹는다, 예쁜 옷을 사러 간다 등등등등. 내 행복을 더 증진하는데 시간을 쓰게 되지 않을까? 네. 네. 일단 성우님 이야기 들어보고. 저도 뭐 중희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어쨌든 저는 이게 약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목소리를 크게 하시래요. 네네, 죄송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이게 좀 약간 제가 문과충이어가지고 네. 제가 좀 약간 에이 더러운 문과. 죄송합니다. 에이. 네. 어쨌든 더러운 뱃살. 옛날에 에이 나 공학 박사야. 네, 계속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옛날에는 뭐 신정시대라든지 그렇죠. 너무 멀리 가긴 했지만 신정시대나 아니면 뭐 근대 초기 이런데 보면은 사실은 인간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그 시대만의 대답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종교를 위해 산다거나 국가를 위해 산다거나 그렇죠. 민족을 위해 산다거나. 이제 현대 사회에서의 갑자기이긴 하지만 현대 사회의 이제 되게 명징한 목표는 나를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은 고통은 싫고 네. 쾌락이 짱이야. 근데 그 네. 쾌락을 딱 이어받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VR 나왔어요, VR. 음. 쾌락을 얻고 싶어. 나를 위해 시간을 쓰고 싶어. 근육질이 되고 싶어. 식스팩이 되고 싶어. 실세계에서는 10년을 운동해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 아마 안 될 거야, 나는. 근데 VR에는 들어가자마자 내가 꼬미남이 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어쨌든 10년의 예측이잖아요. 네. 10년 뒤에 VR 세상에 올까?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욕망이 굉장히 크면 가상현실의 해상도가 좀 낮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속아줄 것 같아. 대표적인 예가 게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슈퍼마리오 할 때 생각해보세요. 픽셀이 이만했어. 지금 보면 눈으로 이 사각형이 보일 정도로 픽셀이 있는데 진짜 손에 진땀을 흘려가면서 피치공주 구하려고 막 뛰었단 말이야. 코인 먹고. 저는 VR 문법에 딱 맞는 혁신적인 콘텐츠가 나오면 마치 리니지가 PC게임에서 기여한 것처럼 미쳐가지고 침 질질 흘리면서 24시간 붙들 수 있는 정도의 콘텐츠가 나오면 기술 발전, 해상도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10년 안에 온다.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 한두 명이 저는 그런 게임 만들 수 있다. 뭐 게임이라고 말하기 힘들겠죠.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하드웨어는 저는 충분히 성숙했고 더 성숙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기도 VR 댓글창에 뭐 VR 게임 이런 VR 페인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이 또 쾌락 중추가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쾌락의 한계. 요즘 VR은요 다양한 주변 기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주변 기기가 나오고 있는지는 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노는 걸 아무리 좋아해도 계속 평생 놀진 않거든요. 아 이거 진짜 맞는 말이야. 클럽 같은 경우, 클럽 같은 데도 사실은 가끔 가야 재밌는 거지. 아니, 클럽을 되게 많이 다녀보신 분의 발언인데 저는 클럽을 조금 다녔어요. 클럽 해탈러 근육도 있지 클럽도 해탈했지 인문계 학사지 대단한데 모든 걸 다 가진 남자였구만. 돈이 별로 없어요. 네. 아무튼 그 되게 제가 재밌게 봤던 게 클럽을 가서 노는 사람들은 다 엄청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클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되게 보통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는 게 그 클럽이라는 공간을 싫어하는데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니라 사실 거기를 좋아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자극이나 쾌락이라는 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좀 인간의 신체적인 한계라든지 이런 그렇죠.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클럽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 청각장애가 조금씩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쵸. 큰 스피커에서 해도 우리는 안 그 야 여기 스피커 죽여줘 뭐 이러는데 그래서 VR 같은 경우도 어떤 현실 세계를 대체할 수 있는 것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쉽고 행복한 일만 접하면 오히려 되게 권태롭고 도전하고 싶고 달성하고 싶고 그거를 어려운 상황에서 해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됐을 때 쾌감이 정말 크잖아요. 아닌가? 그쵸. 그래서 저는 되게 또 크게 성장할 분야로 하나 꼽을 만한 게 성인 교육 시장인 것 같아요.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뭐 학교에서는 공부할 만큼 했는데 그래도 지금도 알고 싶은 것도 되게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은데 온라인에 있는 정보만 이렇게 검색해서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만 봐서는 제대로 뭘 배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언하는데 사람들이 서로가 전문가가 돼서 서로를 가르쳐주는 플랫폼들, 그러니까 서로를 이끌어주는. 그러니까 재능 지금까지는 공유 뭐 이런. 그렇죠. 네. 그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나 혼자서 VR에 들어가면 내 시간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 셋이 모여서 뭔가 토론을 하면은 한 방에 그렇죠. 3명 시간이 해결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놀랍게도 2020년대에는 좀 더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들이 네. 득세하지 않을까. 클래스 101과 이제 타링 같은 데가 엄청 커질 수도 있겠다. 네, 뭐 이런. 클래스 101 타링 저는 되게 주목하고 있는 건 트레바리 같아요. 저는 트레바리는 유사 집단 소개팅 플레이스. 네, 그렇죠. 근데 우리의 욕망이라는 게 그렇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러다가 사랑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분절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뭔가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좀 더 행복감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플랫폼들은 더 많아지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뭐 독서를 기반으로 모이는 게 이제 트레발인데 여기 보면 이제 뭐 버피스토리라고 이제 뭐 헬스를 기반으로 이제 뭐 크로스핏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네. 네. 근데 헬스를 기반으로 만났지만 다 조용히 입 다물고 근육만 이렇게 늘리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끝나면 또 한잔 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쵸. 그렇게 되는 거죠. 참가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안 해봤습니다. 아, 참가할 의향. 아싸야 아싸. 아니 근데 좀 가보고 싶긴 한데 네. 근데 이게 중량 운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손실을 걱정하는. 야. 네, 근손실. 2020년대에 네. 좀 일어날 비즈니스 기회 말고도 재미난 변화 이런 거 있을 것 같다. 이런 거 있을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쾌락의 다양화, 쾌락의 수준이 점점 높아질 것 같아요. 뭐 예술 같은 것도 특히 음악 이런 거 들어보면은 사실 옛날 음악들이 뭐 더 좋은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음악의 뭐 믹싱 마스터링이라든지 디지털 음악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수준이나 어떤 그런 풍부함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쾌락의 어떤 질도 점점 올라가고 다양성도 생기고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사실은 어떤 노동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술이 발전한 부분들이 컸다면은 이제는 얼마나 더 즐겁게 즐길 것이냐 사실 이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 논의를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정반대의 의견을 내봅니다. 여러분, 금욕주의. 튜닝의 끝은 뭡니까? 순정이죠. 2020년대는 사람들이 순수를 찾을 것이다. 정말 본질적인 걸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레트로하고도 약간 연결이 되는데 종이책, 전자책, 뭐 스트리밍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공연을 듣고 LP를 듣고 종이책을 사보고 뭔가 사람들과 독서 토론회를 하고 뭔가 이런 식의 좀 더 피와 살이 부딪히는 쪽으로 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리얼 월드에서 피와 살이 부딪히는 거를 뒤에 숨어서 모바일, AI, VR 이런 것들이 도와주는 좀 이런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 결국에는 문과가 승리하는군요. 그건 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과는 문과의 종인 거죠. 네, 근데 이해합니다. 뭐 순정을 간다 좋은데 측정되지 않고 분석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짜증나는 분야가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애플워치나 뭐 가민이라는 뭐 이런 가민. 워치들 네. 많이 쓰는데 데이터라는 거를 잘 정리된 거를 받아보기 시작하면 삶이 되게 진짜 많이 바뀌어요. 맞아요. 저는 상상을 해요. 에어팟이 나왔을 때 사실 애플이 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렇죠. 지금까지는 정말 뭐 좋은 뭐 비서이자 그런 경험을 이어폰이지만 전달해주는, 네. 근데 이게 체온을 측정하고 귀의 데이터를 그렇죠. 측정을 해서 워치랑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은 정말 빠져나갈 수가 없겠다. 그걸 이제 영어로 quantifying self라고 그러잖아요. 네. 몰랐어요. You know what? 네, 스펠링. 국가가 왜 몰라? 네. quantifying 그 Q 그거 있어요. quantifying이었어요. 근데 측정하는 거에 대한 수요는 저도 커질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모바일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거. 생각해보면 지금 애플워치를 차고 있는 거는 푸시를 더 잘 받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한테 내리는 지령을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애플워치를 차고 있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징징 안 울리면 네. 되게 불안해. 내가 이메일이 오는 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이메일에 동기화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의 뇌가 이미 제가 보기엔 유튜브라던가 이런 뭐 카톡이라던가 네. 이메일에 슬랙이라던가 이런 거에 이미 동기화 돼버렸어요. 우리 두뇌는. 근데 그거를 리얼 월드에서는 되게 느리잖아요. 나한테 푸시도 제대로 안 해줘. 이걸 못 이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가 굉장히 성질 급해졌다. 맞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의 혁신은 2020년대에 굉장히 가속화될 텐데 어느 정도까지 가속화될 거냐? 모바일의 속도를 따라갈 때까지. 그래서 뭐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나한테 주건 무슨 서비스를 받건 빵을 사 먹건 이 모든 진입에서부터 나올 때까지의 프로세스가 스마트폰 수준이 안 되면 저는 다 문 닫을 거. 그 데이터 얘기 관련해서 제가 또 할 얘기가 있는 게 저도 이제 뭐 저는 뭐 애플워치는 아니지만 그 샤오미 Mi 밴드 쓰고 있거든요. 얘가 저한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맞아요. 운동을 하다가 심박수가 너무 높아진다. 그러면은 운동을 조금 끊고 어쨌든 그 심박수를 낮춘 다음에 다시 운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사실 데이터랑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불안한 납득을 지점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예. 어떤 액션을 하라라고 조언을 주고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의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어떤 인간의 불안을 그렇죠. 상당 부분 해소해주고 주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이게 네. 정말로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게 안전과 관련된 그런 디지털 뭐 데이터의 어떤 푸시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경험해 네. 본 사람은 다음에 뭘 할 때 그게 없으면 불안하죠. 네, 불안해요. 허전한 게 아니라 불안해요. 이런 걸 칭하는 용어가 있어요. 오그먼티드 휴먼이라고. 우리가 오그먼티드 리얼리티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현실을 증강하는 건데 인간이 증강되는 거예요. 테크놀로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이보그죠. 맞아요. 예를 그쵸. 들면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안경이라는 기계가 없으면 전 눈이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안경이라는 기계로 증강된 증강 인간이고 사이보그인 거예요. 근데 지금 애플워치로도 증강된 거고 스마트폰으로도 증강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것들이 뭐 증강현실 안경 같은 게 나오면 점점 더 뇌에 가깝게 들어가다가 이제 뇌에 직접 들어가겠죠. 그래서 2020년대에 오프라인이 되게 중요해진다는 건 꼭 그 반대로 인간이 증강된다는 의미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그냥 해보고 싶었던 말은 인간 증강에 기여를 하는 스타트업은 돈을 벌 것이고 이 맞아요. 반대급부의 멘탈 헬스 차원의 무언가를 추구하는 커뮤니티라든지 맞아요. 그런 브랜드 사업들은 잘 되지 않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순수의 시대로 돌아간다고. 나는 누구이며 평온한 내 마음은 무엇인가. 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